반갑습니다. 우리 부부 캠퍼스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 물건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특별히 그 위치 선택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공부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매일매일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골라야 된다. 고르는 일이 우리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과일 가게에 가서도 과일을 골라야 되고, 또 옷가게에 가서도 내 몸에 맞는, 내 취향에 맞는, 또 유행에 맞는 옷을 골라야 되죠. 때로는 사람도 내가 쓸 사람을 골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물건을 잘 고르면 성공적인 투자와 재테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 가지 그 고를 때의 기준 중에 가장 먼저 위치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첫째도 위치요, 둘째도 위치요, 셋째도 위치다. 다른 말로 하면 부동산 입지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치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위치, 정말 우리가 누가 봐도 야, 이건 참 위치가 좋구나 하는 그런 물건이 있을 때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는 경쟁도 치열하고, 또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잘 될지 또 그것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단 집중해서 본다면 좋은 위치, 잘 선정된 위치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사거리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그런 것이 가장 좋은 위치가 아니겠는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나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위치에는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또 예컨대 상가인 경우에는 장사가 잘 되는 그야말로 몫이 좋은 위치가 되겠죠. 하지만 그런 곳은 첫째로는 가격이 비싸고 값이 비싸고, 두 번째는 그런 물건이 또 쉽게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미장원, 뭐 이발소 이런 것이 꼭 그런 사거리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경우는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미장원이나 이발소, 세탁소 이런 것은 오히려 주택과 부근에 손쉽게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은 위치지, 꼭 사거리 아주 사통팔달 그런 것이 좋은 위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치 선정을 잘 한다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재테크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크게 우리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한쪽은 권리 분석과 또 한쪽은 물건 분석인데, 오늘 이 위치에 대한 문제는 그 물건에 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좋은 위치라는 어떤 곳이냐? 그것은 이제 접근성이 좋은 것. 다시 말해서 교통이 잘 연결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주로 전철역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버스 정류장이 있다든지, 또 버스 노선도 여러 노선이 지나다닌다든지 이런 곳이 좋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그곳을 가는데 접근성이 뛰어난 그런 곳이 좋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암만 해도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 잘 드러나고, 또 어떤 특히 상가인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홍보나 또 사람들의 관심을 또 구매력을 높이는 위치가 되겠죠. 또 우리가 언뜻 보면 상가인 경우는 1층이 좋으냐 2층이 좋으냐, 또 1층은 상당히 세가 비쌉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2층이 좋으냐 3층이 좋으냐 하는데, 사실상 1층 아닌 이 고층의 건물에서는 2층이나 3층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1층은 지나다니면서 보지만 2층, 3층 올라가면 다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2층 정도는 우리가 시각의 입장에서 좀 더 잘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1층과 2층의 차이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특별한 차이는 없을 겁니다. 요즘 보면 과거에는 은행이 좋은 위치에 1층에 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개 이제 점차 2층으로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워낙 1층은 또 세가 비싸기 때문에
은행도 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접근성, 교통 접근성, 두 번째는 사람들의 왕래.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특히 상가나 이런 경우에는 배후의 주거 단지가 얼마나 있느냐. 배후 주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빵집을 한다. 그러면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부근, 그러니까 입구라든지 또 아파트 후문이라든지 이런 쪽이 1차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주변에 각종 여러 가지 복합적인 편의시설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금방 얘기처럼 병원이라든지 병의원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생활 마트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암만 해도 왕래하기가 쉽고 또 그럴 경우에 어떤 장사를 한다든지 가게를 한다든지 할 때 노출이 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배후 주거라든지 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또 갖춰져 있으면 좋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교육열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학교 교육 환경이 어떠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선택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단지 주거가 있을 때 초등학교가 그 바로 건너에 있느냐 또 아니면 바로 그 아파트 단지 쪽에 있느냐 하는 것은 학부형들이 학생들의 통학길에 길을 건너감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이 있으면 더 좋고, 또 고등학교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위치는 그렇게 좋은 위치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학교 환경, 또 그 기타 외에 여러 가지 환경도 고려해야 될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전에 보셨듯이 환경적인 요소,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오피스텔이나 또 원룸이나 이런데 뭐 창급한다든지 또 아니면 주거용으로 쓴다든지 할 때 이런 원룸 지역에는 원룸들이 몰려 있는 데가 잘 될 수 있죠. 거기 좋은 위치입니다. 쭉 떨어져서 뭐 한 동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원룸촌이 형성되어 있는 그쪽에 가면 그 원룸에 사는 사람들이 편리한 편의시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원룸 있는 그런 집약된 집중된 곳이 오히려 좋은 위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넓게 이 선택을 하는 요소를 고려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어떤 개별 테마별로 좁게 봐도 좋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처럼 큰 사거리, 사통팔달, 자동차도 많이 다니고 시끄러운 그런데 공부하는 독서실이나 또 공부방이나 이런 것은 적합한 장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학교 부근이나 대단지 주택 부근에 조용한데 그런데 공부방이나 또는 이제 독서실이나 이런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독서실이 굳이 2층에 세가 비싼 데 있을 이유는 없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6층에 가면 오히려 공기도 맑고 조용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시 말해서 크게 현미경적으로 우리가 망원경적으로도 보지만 좁게 현미경적으로도 보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처음에는 크게 망원경적으로 보고 또 세밀하게 현미경적으로 이렇게 봐나가는 이런 분석 방법이 아주 적합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좀 더 우리가 더 추가적인 이 선택 요건들도 계속 보아 나가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